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ITQ 엑셀 기출문제를 2021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릴 문제는 2025년 5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저장할 때 파일의 이름과 저장하는 경로가 지시되어 있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시험장에는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정확한 경로와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고요. 특별히 언급이 없을지라도 주기적으로 저장을 하시고 답안을 전송하셔야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답안을 작성하실 때 문제는 총 4단계죠. 제1작업부터 4작업까지 순서대로 반드시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작업 시트의 A열은 열너비를 1로 해라 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나머지 열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적당하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테두리의 경우에도 출력 형태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답안 시트의 이름은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 이렇게 정확한 이름으로 넣어주셔야 되고요. 답안 시트 이외에 추가로 시트가 들어있다면 감점 처리되니까 불필요한 시트들은 남겨놓지 마세요. 그럼 용지 설정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를 입력하기 전에 시트의 이름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시트 1이라고 하는 이름 더블 클릭하면 이름을 바꿔줄 수 있어요. 제1작업이라고 이름을 바꿀 수 있고요. 추가로 시트가 필요하니까 옆에 있는 새 시트 더하기 단추를 누르면 추가되죠. 역시 이름을 제2작업이라고 제3작업까지만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4작업의 경우에는 1작업 시트에 있는 데이터 내용을 가지고 차트를 만들면서 시트를 추가할 거기 때문에 미리 만들어 놓지는 않겠습니다. 제1작업부터 제3작업까지 각각 A열의 열너비는 1이라고 지시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A열 이름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열 너비를 숫자 값으로 지정하실 수 있어요. 1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엔터. 이렇게 폭이 좁아진 거 보이시죠? 2작업, 3작업 마찬가지입니다. A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열너비 1. A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열너비 1. 다시 제1작업으로 돌아와 주시고요. 데이터를 입력할 때 제1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2, 3, 4작업은 복사하거나 활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타가 나게 되면 나머지 작업들도 영향을 받겠죠. 오타가 없도록 정확하게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세요. B와 4가 만나는 곳 여기부터 데이터를 입력하도록 하죠. 하나의 셀에 이렇게 두 줄로 입력을 해야 될 경우에는 그냥 엔터를 치게 되면 아래쪽으로 바로 내려가죠. 왼손으로 Alt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면 위아래로 하나의 셀을 두 줄로 채우실 수가 있어요. 데이터를 다 입력하고 나면 오타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모양이 다를 경우에는 표시 형식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이만큼이라고 범위 잡으시고요. 날짜에 대해서 간단한 날짜라고 형식을 바꿔줄까요? 여기에서도 천 단위 구분기호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컴마 표시 넣어주면 바로 적용이 될 거예요. 모든 친구들을 한꺼번에 싹 다 잡아서 테두리가 있어 보이죠? 모든 테두리라고 넣어줄 거고요. 너비가 좀 좁아 보이는 친구들은 드래그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넓혀 주실 수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에서 글꼴은 굴림의 열 하나, 숫자나 회계 형식만 오른쪽이고요. 나머지는 다 가운데라고 했죠. 일단 몽땅 다 선택을 했고요. 글꼴에 대해서 맞춰주죠. 굴림의 열 하나, 가운데 맞춰줄 거고요. 숫자들은 이렇게 120만이라든지 210 이런 친구들이 숫자죠. 얘네들에 대해서는 오른쪽 정렬. 제목에 도형을 넣어야 되는데요. 이 도형들이 들어간 높이는 다른 데이터들 넣은 줄보다 조금 더 높아 보여요. 1, 2, 3이라고 하는 행 번호 자체를 쭉 선택하시고요. 1과 2 사이, 2와 3 사이에 이렇게 갖다 대시면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화살표 보이시죠? 드래그해서 높이를 높여줄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뭐를요? 도형을 넣을 거예요. 도형. 모양을 찾으시면 되겠죠? 배지 모양을 찾아서 B부터 시작해서 G의 중간 부분 여기까지만 넣도록 하죠. 제목 도형에 대해서 그림자도 있고 그 글자의 모양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까지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림자가 있다라고 도형을 선택하고 계시면 도형에 대한 형식이 보일 거예요. 여기에서 채우는 색깔이 노란색이고 거기에 효과를 그림자 주겠다. 그림자는 오프셋 오른쪽이라고 했으니까 이름이 정확하게 똑같이 뜨는 걸 확인하세요. 글씨 돌아오겠습니다. 홈으로 돌아오시면 글자에 대해서 맞출 수 있죠. 굴림의 24 검정 굵게. 위아래도 다 가운데 배치를 했습니다. 제목이 끝났으면 그 다음 임의의 셀에 결제란을 작성해서 그림으로 복사한 다음에 붙여 넣으세요. 원본은 삭제하라 라고 되어 있죠. 요 친구 얘기하는 거예요. 요 아이는 폭이 다른 데이터들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얘는 새로운 시트를 하나 만들어서 따로 제작을 하겠습니다. 결제란을 다 만들었으면 요만큼이라고 몽땅 다 선택을 했고요. 그냥 복사하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복사할 거죠. 홈에 보시면 이렇게 쌍둥이 종이 보일 겁니다. 이게 복사한다는 뜻인데 그 옆에 화살표 누르면 그림으로 복사하겠다라고 선택하실 수 있을 거예요. 화면에 표시된 대로 그림으로 복사하겠다 확인하면 복사는 끝났고요. 그걸 제1작업에 요쯤에다가 놓을 거죠. 클릭하시고 컨트롤 V 눌러서 붙여 넣으시면 그림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마음대로 배치가 가능할 거예요. 불필요한 시트는 지우시면 되겠죠. 시트의 이름에다 대고 오른쪽 버튼 삭제라고 눌러주면 그 시트 자체가 영구히 삭제된다 라고 하는군요. B의 4번부터 J의 4번이라고 하면 요만큼 얘기하는 거죠. G의 14번이라고 하면 요 친구요. I의 14번이라고 하면 저 친구입니다. 자, 요런 친구들은 색깔을 주황으로 채워주세요 라고 했죠. 한꺼번에 가볼까요? 이만큼이라고 쭉 잡아줬고 뚝 떨어진 건 왼손에 도움 받습니다. 왼손으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콕콕 찍어주면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것도 한꺼번에 잡을 수 있어요. 색깔 채워줄 때의 주황이라고 하는 정확한 이름 뜨는 걸 확인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유효성 검사 이용해서 H의 14번 셀에서 모델명이 나타나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H의 14번이라고 하면 이 친구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라고 위치 잡을 거고요. 데이터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면 여기서 유효성 검사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유효성 검사 뿅 찍으면 지금은 모든 값이 입력될 수 있도록 제한이 풀려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원하는 목록 요만큼만 원하고 있죠. 모델명만 보일 수 있도록 목록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제한 대상 콩 찍으셔서 목록이라고 바꿔줄게요. 일일이 여기다가 타이핑을 하셔도 되겠지만 리스트가 쫙 데이터 되어 있으니까 범위만 잡아주면 돼요. 요만큼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확인. 그러면 옆에 이렇게 화살표 보이시죠? 콩 찍으시면 리스트 중에서 고르실 수 있어요. 내가 내 맘대로 임의라고 뿅 찍으면 데이터 입력이 안 되는 거죠. 셀 서식 H의 5번부터 H의 12번 셀에 숫자 뒤에다가 대라는 말을 붙이세요 라고 했네요. H의 5번부터 H의 12번까지 요만큼이죠. 이만큼에 대해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셀 서식의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 형식에서 찾으시면 될 텐데 여기에서는 뒤에다가 대라는 말을 붙이는 형식이 없군요. 그럼 내가 직접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밑에서 5번째 셀 서식 넘어가시면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숫자를 입력을 할 거죠. 숫자 0 뒤에다가 대라고 하는 한글 붙이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라고 보기에서 미리 보기 보여주죠. 확인 단추 눌러서 마무리 짓습니다. H5번부터 H12번 영역까지는 판매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의하세요 라고 했네요. H의 5번 누르면 저는 H의 5번이에요 라고 이름이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H의 12번이라고 선택하면 H의 12번이라고 이름이 뜰 거예요. 범위를 이만큼이라고 짜라락 잡아주면 제일 앞쪽에 있는 친구가 대표 주자로 이름이 보이는데 그때 이름이 판매량이라고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범위를 쭉 잡은 상태에서 이름 상자에다가 판매량이라고 넣으시면 됩니다. 엔터 치게 되면 하나씩 선택했을 때는 각각의 이름이 나오지만 범위를 요만큼 잡으면 판매량이라고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보이는 건 함수 문제가 나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풀 때 함수 문제가 어려운 친구부터 나오기 때문에 꼭 순차적으로 풀 필요는 없어요. 함수는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쉬운 친구들 먼저 작업하고 맨 마지막에 함수 작업을 해주시길 권합니다. 당황하면 다른 문제 푸실 때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쉬운 것부터 갈게요. 함수 문제는 6문제가 주어지고요. 조건부 서식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조건부 서식까지만 만들어 놓고 2, 3, 4작업 마무리 지은 다음에 남은 시간에 함수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에 보시면 수식을 이용해서 판매 가격 200만 이상인 행 전체에 대해서 색깔이 파랗고 글자가 굵었으면 좋겠다 라고 되어 있죠. 저희가 이만큼은 색깔이 주황색이에요. 여기에는 테두리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무조건 범위를 잡고 줄이 그어져라. 색깔이 어떻게 되라 라고 넣어줬었는데 이건 무조건적인 서식이고요. 조건에 맞는 아이들만 색깔이 파래져라 라고 조건 걸어주는 걸 조건부 서식이라고 해요. 행 전체가 그렇다라고 했으니까 요만큼이라고 데이터 들어있는 부분이요. 제목은 빼고요. 범위를 쭈루룩 잡아 주시고요. 조건부 서식은 이렇게 홈에서 조건부 서식 세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클릭하면 새로운 규칙을 본인이 직접 넣을 수 있어요. 새 규칙. 수식을 사용해라 라고 했으니까 수식을 사용하여 라고 선택하면 아래쪽에 수식을 넣을 수 있는 칸이 활성화됩니다. 수식은 항상 equal로 시작을 하죠. 문제에서 판매 가격이 200만 이상이라고 했으니까요. 판매 가격이 어디 있는지 볼까요? 판매 가격은 이 동네에 있군요. 제목 빼고 얘부터 하나씩 200만 이상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뿅 찍으면 주소를 봐주세요. G의 5번인데 앞뒤로 달러 표시가 추가가 되어 있어요. 달러 표시는 핀을 찔러서 얘를 고정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나는 얘만 볼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친구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G의 5번에다가 앞뒤로 다 핀을 찔러 놓게 되면 움직이질 않겠죠. 주소로 읽어보자면 G의 5번, G의 6번, G의 7번, G의 8번. G라고 하는 건 고정이 되어 있어도 괜찮지만 여기에서 5번, 6번, 7번 줄 번호는 고정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띵 찍어주시고 앞뒤로 절대값 달러 표시가 붙었으면 키보드의 제일 위쪽에 펑션 키가 있을 거예요. F1, F2, F3, F4 보이시죠? 그 중에서 F4 키를 누르시면 달러표 표시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 누를 때마다 번갈아 가면서 작업이 될 텐데요. G라고 하는 건 고정이 돼도 되니까 달러 G. 그런데 5라고 하는 건 5, 6, 7, 8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여기에는 달러 표시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달러 G의 5번이라고 이렇게 될 때 멈추시면 돼요. 200만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상은 크거나 같다. 수학에서는 이렇게 쓰죠. 엑셀에서는 키보드에 이렇게 생긴 아이가 없어요. 그럼 얘를 풀어서 크거나 같다. 이렇게 옆으로 쓸 겁니다. 크거나 같다. 200만 2에다가 0 6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컴마 표시하지 않습니다. 식을 넣을 때 컴마 표시를 넣으면 이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은 별개의 내용이다 라고 구분을 지어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요거 글씨를 읽을 때의 200만과 수식에서 넣는 컴마 표시는 다른 거예요. 여기에서는 컴마 표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식을 다 만들었으면 그럴 경우에만 서식 파랑에 굵게 해주세요 라고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서식으로 가셔서 굵게 할 거고요. 색깔은 파랗습니다. 내 눈에 파란 게 아니라 이름이 정확하게 파랑이라고 떴을 때 선택을 하셔야 돼요. 확인 단추 눌러줄게요. 확인하고 나오면 이렇게 200만 이상인 애들만 줄 전체가 파란색으로 굵어진 거 보이시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모양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될 텐데요. 여기에서 네모지게 선택을 해주는 거 테두리들이 쭉 있는데 가장자리는 좀 굵어 보이니까 요만큼은 이라고 해서 가장자리 테두리가 굵어요 라고 하면 남들보다 굵어진 거 보이시죠? 그리고 합쳐줘야 될 부분들 병합해서 가운데 맞춤, 병합해서 가운데 맞춤. X표 표시 이렇게 대각선으로 넣어줘야 되는 경우도 역시 테두리 쭉 찾아보면 대각선에 대한 얘기는 없죠. 그럼 다른 테두리라고 선택을 하셔서 대각선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양들 다 맞춰주셨으면 2작업, 3작업, 4작업 작업이 끝나고 다시 함수로 돌아올게요. 그럼 2작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불필요한 글자들이 들어있네요. 지울게요. 자, 제1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1작업은 제1작업 시트의 B4번부터 H12번 영역을 복사하여 제1작업 시트의 B2에다가 붙여 넣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1작업 시트에 보시면 이렇게 B의 4번부터 H12번이면 함수를 우리가 풀지 않았어도 상관이 없는 영역이죠. 요만큼이라고 범위를 잡았고요. 컨트롤 C 복사하겠습니다. 제2작업 시트의 B2에다가 컨트롤 V 붙일 거예요. 폭이 좀 좁다 보니까 이렇게 샵샵샵샵 나와 있는 친구들은요. 옵션에서 폭을 넓혀주세요 라고 원래의 너비만큼 표현을 했습니다. 2번은 목표값 찾기와 필터를 만드는 문제인데요. 목표값을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B의 11번부터 G의 11번까지 일단 병합하고 내용을 쭉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를 쫘라락 잡아줬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입력이 끝났으면 H의 11번 셀에서 라고 했습니다. 여기 얘기하는 거죠. 촬영용 드론 판매 수량의 평균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서 D-average 함수를 줬네요. D-average 함수의 모양을 알고 계셔야 풀 수 있겠죠. 함수의 모양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D-average라고 하는 친구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함수예요. average가 평균을 구한 건데 데이터베이스는 범위를 잡을 때 제목까지 꼭 포함해서 범위를 잡아줘야 됩니다. 우선 표 전체라고 하면 여기 전체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중에서 몇 번째 열에 내가 계산하는 아이가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촬영용 드론 판매 수량의 평균이라고 했어요. 판매 수량의 평균이면 요거를 지금 보고 싶다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번째 열에 내가 계산하고자 하는 아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조건이 뭐냐? 조건은 촬영용 드론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촬영용인지 아닌지는 여기를 보셔야 되는 거죠. 거기서 촬영용이라고 하는 친구만 뿅 하고 찍으시면 될 텐데 저희가 D-average라고 하는 함수는 항상 제목을 포함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범위를 이만큼이라고 제목까지 같이 잡고 조건을 걸어주시면 돼요. 다시 입력을 해볼게요. equal D-average라고 함수 이름 줬고요. 표 전체라고 했으니까 B의 2번부터 H의 10번까지겠죠. B2에서부터 H의 10번까지 표 전체 중에서 판매 수량에 대한 평균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라고 아까 7번째 열에 계산할 아이가 있다 라고 찾았었죠. 거기에서 조건은 촬영용이라고 하는 거 2의 3번 뿐만 아니라 제목까지 같이 잡아줘야 되니까 2의 2번부터 2의 3번까지 라고 이렇게 주시면
계산이 될 거예요. 그대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equal DA까지 치시면 이렇게 함수가 나옵니다. D 에버리지 여기 있네요. 더블 클릭하면 이름까지 같이 쭉 넣어주고요. 데이터베이스 범위 전체를 싹 다 잡을 겁니다. 컴마. 필드 몇 번째 열이요? 7번째 열이요. 컴마. 크리테리아 조건 촬영용. 그런데 제목까지 같이 잡아준다 라고 했죠? 이렇게 해서 괄호를 닫아주면 계산이 끝나게 돼요. 계산이 다 된 친구는 테두리를 좀 넣어달라 라고 했으니까 범위를 잡고 모든 테두리라고 테두리 정리할게요. 이렇게 해서 계산한 거에서 촬영용 드론 판매 수량의 평균이 현재는 175인데 얘가 180이 되고 싶은가 봐요. 그러려면 매빅 에어의 판매 수량이 얼마만큼 늘어야 얘가 값이 올라갈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180이 되고 싶은데 175 조금 작으니까 뭘 좀 더 팔아야 될까? 근데 문제에서는 매빅 에어를 얼마만큼 더 팔아야 될까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얘가 바뀌었으면 좋겠는 거니까 이 친구를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메뉴에서 가상 분석 이미 계산은 나왔지만 생각이라도 한번 해보자. 목표값을 찾아보자 라고 뿅 찍어줬어요. 그러면 깜빡깜빡하죠? 그 친구가 얼마가 되길 원한다고요? 180이 되길 원한다고요. 그러려면 값을 바꿀 때 누굴 좀 더 많이 팔아야 될까요? 매빅 에어의 판매량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이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죠? 210 이라고 지금은 판매량이 정해져 있는데 확인 단추 누르는 순간 230대는 팔아야 평균이 180으로 올라가요 라고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확인 단추 누르고 나오죠. 이게 목표값 찾기였고요. 고급 필터를 보도록 할게요. 고급 필터는 필터를 만드실 때에 그 조건 알고 계셔야 될 텐데 필터 보시면 두 가지의 조건을 일단 줬어요. 종류가 촬영용이 아니면서 라고 해서 일단 끊어가고요. 판매 가격이 100만 이상인이라고 했습니다. 조건이 두 가지인 거죠. 그래서 종류 중에서 촬영용이 아니면서 라고 했으니까 일단 얘네들은 아닐 것 같죠. 이런 식으로 걸러내고 판매 가격이 100만 이상인이라고 했어요. 판매 가격이 100만 이상이면 요만큼 이렇게 100만 이상인 아이들만 걸러서 겹치는 아이들만 이제 필터링 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 조건을 만드실 때 두 개를 이어주는 접속사가 이면서라고 하면 두 개를 다 만족해라 라는 뜻이에요. 이거나 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인데 우리는 이면서라고 했으니까 AND 조건 둘 다 만족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그 중에서도 조건을 만들어 주실 때 이 조건을 같은 줄에다가 씁니다 라고 하는 건 공식처럼 그냥 외워주세요. 만약에 이거나 라고 하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된다라는 거였다면 고급 필터에서는 서로 다른 줄에다가 조건을 씁니다. 일단 그냥 얘는 외워두셔야 되겠고요. 100만 이상인이라고 했어요. 이상의 경우에는 기호를 크거나 같다라고 씁니다. 만약에 이하였다면 작거나 같다라고 썼어야 됐겠죠. 촬영용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촬영용과 같지 않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요거는 기호가 이렇게 생겼어요. 수학에서는 같지 않다가 요거였는데 엑셀에서는 같지 않다 이런 식으로 기호를 표현한다 라고 파악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조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조건을 B의 14번부터 만드세요 라고 했네요. B의 14번이면 여기서부터 조건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류가 라고 했죠. 컨트롤 C 복사해서 갖다 붙일 거고요. 판매 가격이라고 했어요. 판매 가격도 컨트롤 C 복사해서 그 옆에다가 붙여 넣을 거예요. 종류가 촬영용이라고 만약에 그대로 써야 된다면 그냥 복사해서 갖다 놓으시면 되겠지만 촬영용이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 글자 앞쪽에다가 콩콩 찍어서 아니다 라고 열고 닫고에 괄호 넣어주시면 됩니다. 판매 가격이 100만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다 100만이라고 하는 걸 바로 옆에 같은 줄에다가 쓰겠다는 얘기. 예요. 요거를 크거나 같다 100만 1 뒤에다가 공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커마 표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는 아이들만 걸러내라 라는 얘기고요. 그 자료들에 대해서 모든 아이가 다 나올 필요는 없고 모델명, 구매자, 판매 가격, 판매 수량 요 데이터들만 추출하세요
라고 했네요. 결과를 B의 18셀부터 나타내도록 할 거니까요. 한꺼번에 가져갈게요. 모델명 컨트롤 누르면서 구매자, 판매 가격, 그리고 판매 수량 이렇게 4개의 항목만 컨트롤 C 복사할 거고요. B의 18셀 컨트롤 V 붙일 겁니다. 4개의 항목만 이렇게 놓을 수 있도록 준비가 끝났어요. 더 이상은 반짝거릴 필요가 없으니까 ESC에서 중지시킬 거고요. 고급 필터를 만들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요 고급 필터를 만들기 위해서 범위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요만큼을 가지고 필터링 할 거예요. 조건은 여기에 있고요. 결과물은 요 4개만 보면 됩니다. 라고 순서대로 필터링 하시면 돼요. 범위를 잡았습니다. 데이터 메뉴에서 고급진 필터 쓸 거다. 범위를 이미 잡고 들어왔으니까 여긴 불만 없죠. 조건 범위가 어디냐면 이라고 해서 요만큼입니다. 다른 장소에다가 결과를 놓고 싶은 거죠. 그게 어디냐면 이라고 위치 찍고 요 4개의 항목만 보고 싶어요 라고 확인하시면 결과물이 이렇게 2개의 항목 나오면서 끝나게 됩니다. 제3작업은 1작업에서 B의 4번부터 A지 12번 영역을 복사하여 제3작업을 B2에다가 붙여 넣으세요 라고 했으니까요. 범위 똑같이 잡아주시면 되겠죠. 이만큼 컨트롤 C 복사해서 제3작업의 B2에다가 컨트롤 V 붙입니다. 이렇게 샵샵샵샵 보이는 건 좁아서 그래요. 옵션을 너비를 그대로 유지해 주세요 하고 하면 폭이 넓어지고요. 부분합, 출력 형태처럼 일단 정렬을 하세요 라고 했죠. 부분적으로 합계를 내줄 때는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출력 형태에 보시면 이렇게 빼곡하게 한 줄도 빠짐없이 데이터들 들어있는 여길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취미용부터 시작해서 촬영용, 산업용이라고 해서 치읓, 치읓, 그리고 시옷. 그러면 요거는 내림차순인 거죠. 범위를 요만큼이라고 잡아줬어요. 데이터 메뉴 보시면 정리정돈 해줄 수 있는 정렬 보입니다. 정렬 단추를 누르셔서 어디 기준으로요? 종류를 기준으로요. 내림차순이라고 바꿔주시면 확인했을 때에 취미용끼리, 촬영용끼리, 산업용끼리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정렬이 끝났으니까 부분합을 가볼게요. 모델명의 개수를 구하고 판매 수량의 평균을 구한다 라고 했습니다. 범위를 싹 다 잡을 거고요. 데이터 보고 계신 거 맞죠? 거기에서 부분합 제일 끝자락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창을 넓게 쓰고 계실 테니까 이렇게 끝자락에 보시면 부분합이라는 말이 바로 보일 겁니다. 부분합이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하시면 뭘 기준으로 해서 정리할 건지 일단 그룹할 항목이라는 게 보일 텐데요. 저희가 방금 종류, 취미용, 촬영용, 산업용이라고 하는 걸 끼리끼리 모아놨죠. 얘네들을 그룹핑해서 계산할 거니까요. 여기에서 그룹할 항목은 종류. 계산을 할 거 우선 모델명의 개수를 구하는 게 우선이죠. 개수 구하는 거니까 사용할 함수는 개수, 모델명에 대해서 아래쪽에 불필요하게 들어가 있는 항목은 꼭 빼주세요.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확실하게 모델명만 선택되는지 보시고 확인하면 이렇게 취미용의 개수라고 해서 개수, 촬영용의 개수라고 해서 개수 따로따로 계산된 거 보이죠? 또 한 번 판매 수량의 평균도 구해야 됩니다. 그대로 범위 잡은 상태에서 부분합 끼리 묶어주는 건 여전히 종류 맞죠? 두 번째로 계산할 건 판매 수량의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평균으로 함수를 바꿔줄 거고요. 모델명 빼고 판매 수량. 두 번째로 계산할 때는 기존에 있던 계산이 사라지면 안 되니까 이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켜 주셔야 기존에 있던 계산 그대로 남겨놓고 추가로 계산을 해줄 거예요. 확인 단추 누르시면 이렇게 평균도 있고 개수도 있고 둘 다 있네요. 그래서 판매한 수량에 대해서 평균을 이렇게 구해줬죠. 수량에 대해서 평균을 이렇게 구해줬습니다. 개요에서 윤곽을 지워주세요 라고 했는데 윤곽이라는 건 이렇게 왼쪽에 그룹핑 해주는 걸 얘기해요. 1 누르면 이렇게 전체에 대한 거, 2 누르면 부분적으로, 3 누르면 더 세세한 거, 4 누르면 몽땅 다 보여주는 거. 이렇게 그룹핑 해주는 윤곽을 지워주세요 라고 했죠.
부분앞 바로 왼쪽에 보시면 그룹 해제라고 해서 개요를 지우실 수 있습니다. 뿅 찍어주면 왼쪽에 개요가 사라진 거 보이시죠?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와 맞게 작성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종류, 범위가 좁으니까요. 여기만 좀 넓혀 줄 거고요. 혹시라도 앞쪽에 일 작업 하셨을 때에 조건부 서식 요거 파란색으로 바뀌는 걸 나는 못했다. 그럴지라도 색깔 요거 파랗게 안 보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3번에서 신경 쓸 건 정렬과 부분합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앞에서 했었던 작업에 대해서는 점수랑 상관이 없으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네 번째, 제4작업은 차트를 만드는 문제이지요.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세요 라고 하면서 차트의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 그리고 내용은 알아서 파악하시고 새로운 시트로 제4작업에다가 만드시면 된다 라고 했습니다. 필요한 항목이 뭔지는 결과물 보시면서 파악을 하시면 되겠죠. 일단 판매 가격과 판매 수량, 그러면 판매 가격은 여기 있고 판매 수량은 저기 있으니까 일단 요 두 개의 항목 필요하고요. 각각의 모델명 이름 보이시죠? 매빅 에어라든지 패럿이라든지 요 모델명 요게 필요하군요. 그럼 필요한 범위 파악했으니 차트를 만들도록 할게요. 이만큼 그리고 뚝 떨어져 있는 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저만큼이라고 범위 잡아줬습니다. 이걸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차트를 만들 거죠.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차트가 이렇게 쪼매나게 만들어지는데 이 아이를 차트 선택하고 계시면 차트 디자인이 자동적으로 뜰 거예요. 여기서 이동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차트 이동, 새로운 시트 만들 거고 이름을 제4작업이라고 만들면서 작업해라 라고 했었죠. 아래쪽에 주의사항 한 번 더 언급을 해줍니다. 시트명 순서가 꼭 1, 2, 3, 4라고 되도록 우리 1, 2, 3 있는데 4번이 맨 앞쪽으로 생성이 됐죠? 이걸 잊지 말고 뒤쪽으로 끌어 놓으셔라 라는 얘기예요. 순서 꼭 맞춰주시고요. 결과물을 보시면 여기 매빅에어, 패럿인데 지금 팬텀 불필요한 친구가 나왔죠? 요거 없애야겠네요. 패럿 있어야 되고 에어, RCN, 아그라스, 미니 맨 끝에 타이푼이라고 하는 것도 이 친구 필요가 없죠? 그러면 묻어온 요 친구들 필요 없는 건 데이터를 다시 선택하시면 됩니다. 차트를 선택하고 계시면 위쪽에 차트 디자인이 뜬다 라고 했고 여기서 데이터 불필요한 것들을 다시 수정해 주시면 돼요. 불필요한 팬텀 4와 타이푼 요건 필요 없어요 라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6개 항목만 남죠. 1번, 2번, 3번이 끝났으면 4번으로 넘어갈게요. 차트 디자인 도구에서 레이아웃은 3번, 스타일은 1번이라고 했네요. 차트 디자인에서 레이아웃은 이라고 3번, 스타일에서는 1번. 영역 서식으로 넘어갈까요? 차트 안에 있는 글꼴은 다 굴림의 열 하나, 질감을 파랑 박엽지, 그림 영역은 흰색이라고 값을 넣어줄게요. 차트에서 여러분이 마우스 이렇게 갖다 대고 기다리시면 차트 영역, 여기는 그림 영역, 여기는 제목, 여기는 계열 갖다 대고 기다리면 이름들이 뜰 텐데요. 차트 영역이라고 떴을 때 쿵 한번 인식시켜 주시고요. 클릭. 홈에 가셔서 글꼴 맞추세요. 굴림의 열 하나다 라고 크기를 맞춰주면 전체적으로 모든 글자의 크기가 정리가 될 거고요. 차트 영역에 대해서 채워주는 색깔, 우리 지금 차트 작업하고 있으면 차트 디자인과 서식을 편집할 수 있어요. 차트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확 바꿔주는 거라면 서식은 하나하나 바꿔주는 거예요. 채워주는 거 색깔 뿅 찍으면 색깔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질감도 표현해 줄 수 있어요. 파랑 박엽지 이름 정확하게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림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 영역 채워줄 때 흰색이라고 문제에서 언급하고 있으니까 흰색이라고 선택해주면 출력물 똑같이 보이죠. 제목의 서식, 일단 제목이 있어야 서식을 맞출 수 있으니까 제목 선택을 할 거고요. 위쪽에 수식 입력줄에다가 넣고 입력할게요. 글꼴도 홈으로 가셔서 맞춰주세요. 굴림의 굵기 20.
제목의 글자뿐만 아니라 채우는 거, 테두리에 대한 얘기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하나 바꿔주는 게 서식이라고 했었죠. 서식에 가셔서 그 제목은 채워주는 건 흰색, 테두리가 색깔이 언급되어 있진 않아요. 그냥 테두리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자동으로 혹은 검정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7번 판매 수량 계열의 차트 종류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형한 다음에 보조축으로 지정하세요 라고 했네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누구를요? 판매 수량을요. 판매 수량이 지금 값이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질 않네요. 너다 라고 뿅 찍어주시면 이 판매 수량이라고 하는 친구만 활성화가 된 거 보이시죠? 요걸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를 변경하겠다 라고 눌러주시면 이렇게 대화창이 뜹니다. 판매 수량에 대해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 그걸 보조축으로 지정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꺾은 선들이 보여요. 계열에 대해서 출력 형태에 참조해서 표식을 마름모 크기를 10으로 레이블의 값을 표현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우선 표식에 대해서 먼저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표식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에서 데이터에 계열 서식,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고 창문이 이렇게 넓게 떴는데 저는 문제지를 이렇게 표현하느라고 요거를 그때그때 열었다 닫았다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열어놓고 작업하셔도 많이 불편하진 않으실 거예요.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눌러서 표식을 찾으시고요. 그 표식에 대해서 옵션 보시면 자동으로 넣어놓은 거 확인되시죠? 이걸 기본 제공되는 거 형식 마름모꼴로 바꿔줄 거고요. 크기를 10이라고 바꿔줄 겁니다. 좀 더 커진 거 확인되시죠? 레이블 값을 표현하세요 라고 하는 건 숫자 값으로 표현해 달라 라는 거고요. 요 한 친구만 있으니까요. 표식을 한 번만 누르면 모든 표식들이 다 선택이 되는데 한 번 더 눌러주면 나만 봐 라고 얘만 활성화가 되네요. 그 상태에서 추가하겠다 라고 혹은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위치가 우리는 오른쪽에 생성됐는데 얘는 위쪽에 생성됐죠. 얘도 오른쪽 버튼 레이블 서식 가셔서 그 위치를 위쪽입니다 라고 값을 바꿔주면 돼요. 일일이 드래그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서식으로 맞춰주셔야 해요. 눈금선은 선 스타일이 파선입니다 라고 했죠. 지나가는 눈금선 쿵 찍으셔서 요거는 위쪽에 있는 서식 가지고 해볼게요. 눈금선에 대해서 대시가 파선입니다 라고 어느 곳에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축의 형태 보면 하이픈부터 시작해서 400만, 하이픈부터 시작해서 400만, 요건 불만 없네요. 보조축 0대부터 시작해서 300대까지 그것도 맞기는 한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100, 200, 300으로 주 눈금이 요거 중간중간 빠져야 될 친구들이 보이는군요. 너는 이라고 선택해서 축서식을 보겠습니다. 최소값과 최대값은 불만 없는데 그 주 단위가 50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걸 100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범례명을 변경하고 출력 형태에 참조하세요 라고 했는데 아래쪽에 범례를 보시면 판매 가격 단위 원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위아래로 되어 있는데 얘는 양옆으로 쭉 뻗어 있죠. 요 I를 이라고 선택을 해서 오른쪽 버튼 누를지라도 범례 항목 서식에서 글자의 모양을 바꿔주는 건 없네요.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차트 디자인에서 우리 데이터 선택할 적에 그 이름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 이름을 편집해 줄 거거든 이라고 눌러주시면 이거 이렇게 위아래로 되어 있는 거 갖고 온 건데요 주인님 하고 반짝거립니다. 요거를 굳이 내가 한 줄짜리로 펴고 싶다라고 직접 입력하시면 돼요. 판매 가격 괄호 열고 단위 원 그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아래쪽에 범례가 한 줄로 쭉 뻗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도형을 넣도록 하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삽입에 도형 가셔서 모양을 찾을게요. 클릭해서 쭉 드래그 모양을 만들어 줬고요. 요 끝자락에 있는 노랑 점 보이시죠? 드래그해서 얘입니다 라고 가리키면 돼요.
모양에 대해서는 출력 형태 비슷하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고 명확하게 명칭을 주진 않았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비슷한 거 찾으시면 됩니다. 도형을 선택하고 있으면 도형 형식 보여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에서 비슷한 걸로 찾으시면 되겠고요. 차트 안에 있는 글자들에 대해서 굴림의 열 하나다 라고 언급했으니까 글자의 모양 맞춰주도록 할까요? 홈으로 가셔서 굴림의 열 하나 가운데 맞춰줬습니다. 지시사항대로 하나하나 다 맞춰줬고요. 이렇게 언급 안 한 것들은 나머지 출력 형태 보시면서 맞춰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딱히 다른 건 안 보이는데 선들이 좀 너무 옅어서 눈에 잘 안 띄니까 그 선들에 대한 색깔만 좀 뚜렷하게 바꿔 놓을게요.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축서식 선에 대한 색깔 좀 짙은 색으로 바꾸겠습니다. 하나씩 선택해서 색상을 좀 주세요. 그럼 미뤄뒀던 함수 문제 풀도록 할게요. 함수 문제는 총 6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함수에서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중첩되어 있는 문제도 있고요. 하나씩 간단하게 출제되는 문제도 있는데 배점은 똑같으니까 쉬운 친구들 먼저 작업을 하시길 권하고요. 저는 문제 풀이니까 순서대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우선 1번 보시면 판매 경로를 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번호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이라고 했는데 관리번호는 여기 있죠. 여기에서 제일 끝자락에 있는 이게 1이면 2이면 3이면 이라고 해서 이 숫자들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함수가 if 함수와 write 함수 두 가지를 줬으니까 함수의 모양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if 함수는 어떤 조건을 걸어줬을 때 그 조건의 결과는 참인지 혹은 거짓인지 둘 중에 하나로 나오겠죠. 참일 경우에는 이걸 줄 거고 거짓일 경우에는 저걸 줄 거다라고 이런 모양새를 하고 있어요. 조건을 걸어줄 때에 오른쪽에 있는 한 개를 뽑아와라. 마지막 글자라고 했으니까 오른쪽에서부터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write 함수를 줬군요. 어떤 문자에 대해서 몇 개를 갖고 와야 되는지를 보면 되는데 어떤 문자는 얘를 가리키는 거죠. B의 5번에서 하나를 뽑아오면 1이 뽑혀 나오겠네요. B의 12번에서 하나를 뽑아오면 2가 뽑혀 나올 거예요. 요걸 조합해서 함수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equal 만약에 if 조건은 오른쪽에 있는 하나를 뽑아 와야 되니까 write라고 하는 함수로 조건을 걸어 줄 거고요. 우리는 지금 i의 5번에다가 답을 내고 있고 그러면 b의 5번 얘가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해야 되니까 글자 누구요? b의 5번이요. 거기서 한 개만 뽑아 오면 됩니다. 어떤 게 들어있는지 모른다라고 가정할 때에 그렇게 뽑아가지고 온 아이가 equal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1이라고 하는 글자와 같은가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에서 1이라고 하는 건 숫자처럼 보이지만 엑셀에서 데이터 입력할 때 숫자와 글자가 같이 들어있으면 글자로 파악하지요. 여기서 그냥 1이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따옴표 붙여서 글자 1이라고 하는 아이와 같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같을 경우와 아닐 경우로 나뉠 텐데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했어요? 온라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온라인이라고 주면 되겠고요. 아닌 경우에는 무조건 다 오프라인이 아니죠. 아닌 경우는 다시 2와 3으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아닌 경우에다 오프라인이라고 한꺼번에 쓸 수가 없군요. 그러면 아닌 요 두 가지의 경우를 다시 한번 if 함수로 돌려줘야 되니까 밑에다가 쓰도록 할게요. 모양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비교를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write 오른쪽에 있는 거 B의 5번에서 한 개를 뽑아 오면 그 아이는 1, 인라인은 온라인에서 다 정리가 됐으니까 2와 3으로 구분될 텐데 뽑아온 아이가 2라고 하는 글자와 같으면 그러면 오프라인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프라인이라고 그게 맞을 때 결과물을 줬고요. 이제 온라인도 아니고 오프라인도 아니고 1도 아니고 2도 아니면 나머지는 다 도매라고 퉁쳐도 될까요? 나머지는 보면 3이라고 하는 거 그 이외에는 없죠. 1, 2를 제외하고는 3이라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닌 경우는 모두 다 도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괄호를 2개 다 닫아주시면 될 텐데 여기서 괄호는요. right에 대한 함수 괄호를 열고 닫았어요. right에 대한 함수 열고 닫았습니다. 그런데 if 함수에 대해서 괄호를 열어주기만 했고 여기서 닫지 못했죠. 다시 한번 아닌 경우에 대해서 쭈루루 얘기하면서 닫지 못했어요. if 함수가 중간에 이렇게 다시 한번 나타나면서 조건 걸어줬고 참인 경우에 대해서 얘기해줬고 거짓인 경우에 대해서 얘기해줬으니까 이렇게 닫아줬습니다. 전체 if 함수 맨 처음에 시작한 아이 조건 여기 있고 참인 경우 있고 거짓인 경우가 여기 있죠. 그거에 대해서 함수를 이렇게 괄호 닫아서 짝이 맞는지를 비교를 해 보셔야 돼요. 이대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equal 만약에 if 괄호를 열었고요. 오른쪽을 봐주세요. right 누구요? 관리번호에서 컴마 한 개를 봐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여긴 1이 들어있죠. equal 글자 1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까? 라고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러면 그때는 온라인이라고 표현해 주세요. 라는 거죠. 아닌 경우에 대해서 길게 표현한 게 위에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진 않죠. 복사해서 쓸게요. 이만큼을 이라고 컨트롤 C 복사했고요. 뒤쪽에다가 컨트롤 V 붙입니다. 이제 위치 보면서 뽑아온 게 2이면 오프라인이라고 그것도 아니라면 도매 괄호 2개 닫아서 표현했습니다. 하나가 결과 잘 나온 것 같죠? 오른쪽 구석에다가 커서를 두시면 깜장 더하기 자동 채우기가 보여요. 주르륵 해서 채워주시면 되겠죠? 2를 뽑아갖고 왔더니 오프라인, 3을 뽑아왔더니 도매 제대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판매 순위 구하는 문제입니다. 판매 수량의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서 랭크 EQ 함수 줬네요. 함수의 모양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랭크 EQ라고 하는 친구는 누구를 순위 구하는지 어느 동네에서 순위를 구하는지 이렇게 인수 2개만 넣어주시면 내림차순 큰 게 1등이다 라는 얘기예요. 문제에서는 지금 내림차순으로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린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똑같은 모양인데 뒤에다가 옵션 1이라고 하는 거 더 붙여주면 요건 반대로 오름차순 작은 게 1등이다 라고 그런 모양으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내림차순이니까 요거는 생각하지 않을게요. equal에서 rank EQ 누구에 대해서 순위를 구하고 있습니까? 판매 순위 답을 여기다 쓸 건데 문제에서 판매 수량에 대해서 이 친구가 몇 등인지 저 친구가 몇 등인지 계속 등수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예요라고 H에 5번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컴마 어느 동네에서요? 얘가 몇 등인지 궁금한데 요 동네에서 몇 등인지 궁금한 거죠. 범위를 H의 5번부터 H의 12번까지 이렇게 잡아주시면 순위가 나올 거예요. 요거를 저희 H의 5번부터 H의 12번이라고 데이터 입력할 적에 이름 상자에다 이름을 줬기 때문에 이게 H5에서 H12라고 하는 주소값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이름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럼 판매 수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가는 거 확인을 해볼까요? equal rank EQ 얘가 몇 등인지 궁금해요. 컴마 이 동네에서 몇 등인지 궁금해요. 이렇게 해서 괄호를 닫아주시면 얘가 2등이군요. 이렇게 나온 친구를 하나 잘 나왔으니 오른쪽 구석에 더하기 옵션 보이시죠? 쭈루룩 채워주면 자동으로 순위가 채워질 거예요. 다만 여기에서 저희가 만약에 이름을 주지 않고 그냥 주소값으로 썼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순위가 H의 5번, H의 6번, H의 7번하고 계속 바뀌게 될 거지만 이 범위 자체는 바뀌지 않을 거라서 H의 5번과 H의 12번 이 사이는 바뀌지 마세요라고 절대값 표시를 해줬었어야 돼요. 그래서 F4키 눌러주면 저희 달러표 표시가 붙었다 떨어졌다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렇게 달러 H에 달러 5번부터 달러 H에 달러 12번까지 이런 식으로 다닥다닥 달러 표시를 붙여서 고정을 시켜줬어야 되는데 이름을 주다 보니까 이렇게 고정점은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 친구는 이대로 그냥 끝내면 돼요. 세 번째 문제
촬영용 드론의 개수 구하는 문제입니다. 개수니까 카운트일 텐데 여기서 dCount A라고 하는 함수를 줬네요. D가 붙으면 데이터베이스 함수입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모양 다 똑같아요. 앞서서 저희가 dAverage 함수 풀어봤었죠. dCount A도 표 전체를 잡아서 내가 계산해야 될 아이가 몇 번째 열에 있는지 그 조건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잡으실 때 항상 제목을 포함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일단 표 전체라고 했으니까 제목 포함해서 여기라고 싹 다 잡아주면 되겠죠. 몇 번째 열에 내가 계산하고자 하는 아이가 있는지를 파악하시면 되는데 촬영용 드론의 개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드론의 개수, 드론이 지금 없네요. 여기서 촬영용 드론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촬영용인 거 요거 요렇게 개수를 세워주면 되는 거군요. 그렇다면 이 종류 부분 요 동네에서 잡아주면 되니까요. 몇 번째 열이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열이요. 4열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조건 역시 촬영인지 아닌지는 여기 종류를 똑같이 보면 되는데 촬영용이라고 이렇게 제목까지 잡아서 범위를 표현해 주시면 돼요. equal dCount A 표 전체 B의 4번부터 J의 12번까지 전체를 다 잡았고요. 촬영용의 개수 1개, 2개, 3개, 4개라고 세워줄 위치가 네 번째 열에 있는 거죠. 4열, 조건은 촬영용이다 라고 했고 제목까지 같이 잡아줘라 라고 했으니까 2의 4번부터 2의 5번까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equal dCount A 범위 몽땅 다 잡았고요. 몇 번째 열에요? 여기에서 촬영용이 1개, 2개, 3개 세워야 되니까 네 번째에 내가 계산할 아이가 있었던 거죠. 범위는 촬영용이다, 종류가 촬영용이다 라고 제목까지 같이 잡아줘라 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4개라고 나올 텐데요. 여기에서 뒤쪽에 원이라고 쓸데없는 아이가 들어왔네요. 여기 뒤에다가 표현해 주는 건 &% 연산자 붙여서 대라는 말을 붙여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 연산자를 뒤에 붙여서 대라고 글자 넣어주시면 엔터 쳤을 때 4대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 연산자는 딱풀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쪽에다가 무슨 말을 붙여주고자 하는지 그 글자를 같이 연결시켜주는 아이, 연결 연산자예요. 네 번째 문제 볼게요. 네 번째 문제는 취미용 드론의 판매 가격 평균을 구하세요 라는 거였고요. 사실 평균을 구하는 거면 에버리지를 줬어야 되는데 문제에서는 sum if와 count if 두 가지를 줬죠. sum이라고 하는 건 합계고 count는 개수죠. 요거는 합계 전체를 개수로 놓아주면 평균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줬군요. 함수의 모양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sum if라고 하는 친구 합계를 구할 건데 조건에 맞는 애들만 구해라. count if 개수를 구할 건데 조건에 맞는 애들만 구해라 라는 거였고요. sum if는 조건을 비교해 볼 범위, 문제에서는 취미용 드론 판매 가격의 평균 구해라 라고 했어요. 취미용인지 아닌지는 요 동네를 봐야 조건을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건 비교 범위는 여기 2의 5번부터 2의 12번까지예요. 조건은 촬영용, 취미용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취미용에 대해서만 이라고 했으니까 조건을 취미라고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걸 쭉 보고 취미용인 아이들 찾아줬으면 계산은 뭘 하라고요? 판매 가격을 계산하라고요. 요 동네에서 맞는 아이를 계산 요 두 개만 합계를 내줘라 라는 얘기겠죠. count if도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다만 여기에서 취미용인지 보는 순간 바로 개수가 나오기 때문에 따로 판매 가격의 범위를 잡지는 않았습니다. equal sum if라고 모양새부터 먼저 확인해 볼게요. 조건 비교해 보는 게 2의 5번부터 2의 12번까지 범위 잡아주시면 되고 그 조건이 뭐라고요? 취미용이라고 취미용 쓰시면 되겠죠. 계산할 범위는 판매 가격이라고 했어요. G의 5번부터 G의 12번까지 요만큼이 이제 sum if의 모양이에요. count if의 모양은 또 어떤가요? equal count if 모양이 똑같이 생겼죠?
조건 비교를 해볼 거다. 조건을 걸어줄 거다. 따로 계산 범위를 넣지는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요만큼만 복사해서 쓰시면 돼요. 이만큼이라고 복사해서 요 뒤에다 넣으면 SUMIF와 COUNTIF는 각각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평균을 구할 거니까 합계를 개수로 나눠줄 겁니다. 전체 500점이 나왔는데 5개로 나누면 100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최종적으로는 equal SUMIF라고 하는 합계 구해진 거 넣으시고요. 거기서 나누기. 개수 구하는 건 좀 기니까 이 밑에다 둘게요. 여기에서 COUNTIF라고 하는 친구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합계해서 개수를 나눠주세요 라고 넣어주시면 평균이 나올 거예요. 그대로 입력을 해보도록 하죠. SUMIF 이만큼의 종류 중에서 컴마 취미용이라고 직접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취미용이란 글자를 쿵 찍겠습니다. 컴마 계산하는 건 판매 가격이죠. 이만큼이라고 해서 SUM 합계가 나올 거예요. 그걸 나눠달라라고 짝대기 개수를 구할 거죠. COUNTIF 똑같이 범위는 이만큼이에요. 컴마 조건은 취미용입니다. 괄호 닫아서 마무리. 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컴마 표시로 구분을 좀 해놓는 게 값이 좀 잘 보이겠죠. 위에서 표시 형식. 요거 컴마 표시는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고 딱히 표현을 해준 게 아니라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표현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제대로 나온 건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equal 누르셔서 에버리지도 요거 SUMIF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요대로 넣어주시면 평균 나올 겁니다. 에버리지 if 범위 취미용인지 아닌지 범위 컴마 조건 취미용 컴마 계산하는 건 판매 가격 이지요. 이렇게 해서 답을 내보시면 똑같이 100만 단위 나오는 거 확인이 되시죠? 5번째 문제 최대 판매 수량 정의된 이름을 이용해서 구하세요. 라지 함수 좋습니다. 최대라고 하면 사실 맥스를 줘야 되는데 라지라고 했네요. 라지는 범위만 잡아주고 내가 몇 번째로 큰 거요? 지금 최대라고 했으면 첫 번째로 큰 거요? 라고 이렇게 주면 될 겁니다. 우선 equal large라고 함수 이름 줄 거고요. 최대의 판매 수량이라고 했으니까 판매 수량은 여기에 있죠. 범위를 H에 5번부터 H에 12번까지 범위 잡아주면 범위는 끝났고요. 제일로 큰 거니까 첫 번째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거예요. 다만 여기에서 판매량 이름을 이용하여 라고 하는 건 저희가 맨 처음에 데이터 입력했을 때 범위를 이렇게 잡아서 이름을 정해 준 적이 있었죠. 그거대로 활용을 하라 라는 건데 딱히 여러분들께서 이름을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름이 주어질 거예요. 그대로 입력을 해볼게요. equal large 범위를 판매 수량만큼 요만큼 H의 5번부터 11번까지는 그냥 주소로 보이는데 이렇게 아래까지 내려가면 판매량이라고 자동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컴마 몇 번째로요? 첫 번째로 큰 거요 라고 뿅 찍으면 240이 제일 큰 걸로 보이네요. 마지막 문제 VLOOKUP으로 찾아주는 거요. 판매 가격을 찾아다오 H의 14번 셀에서 선택한 모델명에 대한 판매 가격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VLOOKUP 함수를 줬어요. VLOOKUP 함수는 누구를 찾는 건지 어느 동네에서 찾는 건지 몇 번째 열에 내가 찾는 아이가 있는지 완전 똑같은 아이를 찾으려면 옵션 0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문제에서는 H의 14번 요거를 바꿀 때마다 판매 가격을 찾아달라 라는 얘기죠. 그러면 찾는 친구는 누구요? equal VLOOKUP H의 14번을 찾아요 라고 누구 정리해 줬고요. 어디서 범위라고 했죠? 범위 모델명에 대한 판매 가격이라고 했어요. 모델명은 여기 있고 판매 가격은 저기 있으니까 요만큼 중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관리번호 따위 필요 없고 판매수량 다 필요 없고 여기만 찾으시면 돼요. 이 범위는 C의 5번부터 라고 범위를 잡아주면 되겠죠. G의 12번까지 범위 잡았습니다. 그럼 그 범위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아이는 하나, 둘, 셋, 넷, 5번째에 있는 판매 가격을
찾고자 하는 거죠. 몇 번째 열이요? 5번째 열이요. 컴마 완전 또 똑같은 아이를 찾을 때는 0이라고 하는 옵션 붙여주면 됩니다. 그대로 입력할게요. equal v lookup H의 14번에 있는 얘를 찾아요. 컴마 어디서요? 모델명부터 판매가격 요 동네에서 찾아요. 컴마 몇 번째요? 5번째 열에 있는 값을 찾아요. 컴마 완전 똑같은 아이를 찾는 게 숫자 0이라고 했죠. 여기서 유사한 일치, 정확히 일치, 정확히 일치라고 하는 거 요걸로 넣어주셔도 되고 숫자 0으로 넣으셔도 되고요. 매비계어는 120만이라고 보입니다. 매비계어는 120만이라고 제대로 잘 찾아주고 있죠. 값을 바꿔볼까요? 다른 아이 타이푼으로 바꾸면 220만이라고 해서 제대로 찾아지는 거 보입니다. 표현에 대해서 컴마 표시가 있도록 해달라라는 언급은 없기 때문에 굳이 안 넣으셔도 되고 난 내가 보기 편하게 넣으란다라고 하면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함수 문제까지 풀어봤네요. 꼼꼼하게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